세이버님, 세이버님은 제가 알기로 예전에 신경 다양성 운동을 곱게 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어쩌다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네. 이제 제가 신경대사를 반대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신경대사를 진작에 반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제한적 관심사인 유물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유물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재단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투기라든지 뭐 레지스탕스 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좀 신경대사를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죠. 아유, 질풍노도의 시기네요. 그때가 몇 살인데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만 15세에서 만 18세, 19세 시기였죠. 아유, 아유, 흑역사네요. 흑역사 아, 맞죠? 네, 그 당시 정말 흑역사예요. 제가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한의원에 가서 자폐를 뭐 치료할 수 할 거라니 하면서 제가 자폐가 치료할 수 있다고도 발언하고 주장하고 그랬고요. 아우,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그 치료가 만약 된다면 하는 마음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바람은 있어요. 뭐 다수에 속해 있다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도 그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상동적 언어 증상 나오는 것도 숨긴 것도 있었고, 세이버님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언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만 15세 정도에 그걸 이제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가 아무래도 제한적 관심사도 크고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에 이제 템플 레딘 영화를 상영해 줬는데, 네. 제 템플 레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템플 레딘의 그런 사소한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 이런 어떤 행동과 이제 일치되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특이하거나 자폐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추정이 되기 시작했었죠. 아, 그 영화 되게 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그림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템플 그랜든이 글을 읽을 때 계속 왜 물고기가 있냐고 하는 분이 글이나 뭐 A를 보면 뭐 탑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7을 보면 뭐 다른 뭐 비슷한 뭐 어떤 것들이 이미지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고 이미지하는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네.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폐를 치료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살아온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것들을 겪어서인지가 궁금하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로서 어떠했기에 마지막은 결국 신경 다양성을 지지하게 되었는지도 알고 싶어요. 가장 먼저 어떤 사상에 심취되셨나요? 네. 우선은 중학교 시기부터 제가 이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1200페이지를 독파했었는데 그 자본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었죠. 어유, 칼막스 오랜만이네요. 그 왜 거기에 심취되었나요? 평등을 위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책에서 불평등한 사회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해방을 원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제 결함이 있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건강한 노동자들의 이런 다수자들을 위하다 보니까 소수자에 대한 뭐 퀴어라든지 이런 소수자 논의가 배제되거나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이론에만 그냥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 이론을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퀴어라든지 통투 이런 걸 반대하거나 배제한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당시 정말 과오를 변명할 여지도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당시가 몇 살이었나요? 그 당시가 제가 이제 만 15세에서 만 20세 정도 그렇게 됐었죠. 음, 15세에서 20세면 유년 시절이잖아요. 네. 책을 읽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접한 것들,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시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칼막스주의가 노동자의 해방, 교육의 무가치, 공황과 산업재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고 공감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게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세이버님을 볼 때 느끼는데 자폐라는 단어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폐 분들을 만날 때 좀 다수가 오히려 공감 능력이 과도한 것 같거든요. 문헌이나 미디어, 교실에 벌어지는 일들, 가정의 일들로 혹시 타인의 괴로움을 지나치게 공감해서 그런 사상에 빠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령 저는 자본론을 보면서 19세기 노동자들이 뭐 지능 쿠키를 먹고 뭐 좁은 방 안에서 생활하고 뭐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치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울기까지 했었죠. 그렇군요. 어, 혹시 뭐 실제로 벌어지는 그 겪은 일들은 없나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겪은 걸로는 이제 도와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고통을 받으신 분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2020년도인가 제가 이제 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을 당시에 저 혼자 치료받는 게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미성년자분들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치료도 못하고 치료비도 없어서 이렇게 병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저 혼자 치료받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너무 저 혼자도 고통이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가지고 음, 미성년자분들에게 부모님이 반대해서 정신과에 내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치료비가 없으면 제 용돈에서 일부를 치료비로 그분들에게 대가 없이 드리기도 해서 그랬었죠. 그리고 제 신경다행인 친구가 그 시설에서 인권침해 당했을 때 제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정사 공부도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 같은 것도 제기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했었고 음.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그때도 유년 시절인 것 같은데.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니까 근래 4년간의 일이었죠. 지금이 몇 살이시죠? 지금 저는 이제 만 22세죠. 4년 전이면 18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성숙하셨네. 아,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게 다 자폐 ADHD 때문이라면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아, 이걸 없애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의원 또 가보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특성 자체를요. 대부분은 그런 한국의 사회에 크면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조금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뭔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자폐로 인해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폐인들을 돕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게 한이 되고 또 이제 너무 고통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대사를 반대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죠. 음, 그게 너무 심취하셨고, 너무 과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반대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저도 많이 만족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신경다양성 운동 자체가 이제 주지신경에 의해서 창안된 개념의 신경다양성 자폐의 다양성의 정체성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와 존중을 위해 발생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경다양성에 대해서 자폐인들이 신경다양성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고 강압적이거나 사이비식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수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인식 개선도 되고 자폐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존중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세이버님이 불꽃 같다고 느끼는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예전에는 분신까지 할 생각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아주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가 되려고 이제 민법과 행정부 동법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고 각성제를 통해 가지고 각성을 시키고 그러면서 불안했는데도 제가 그래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도 정말 자폐인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헌신하고 노력하려고 그런 이제 소신이랄까? 그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세이버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기억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언니와 함께였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부터 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느꼈으며, 그래서 좀 당사자로서 특성들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가장 괴로운 거는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한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공동체로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동료 신경다행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또 제 고통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신경다해서 운동이라든지 자폐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세이버님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폐인들을 돕지 못한 거에 좌절하여 내면화된 차별이 생겼는지 제 자신이 치료되어 가지고 자폐인을 돕고 싶었던 이런 열망이라든지 마음이 가득했었죠. 아유,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세이버님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나라는 초점에 맞춰서 내가 잘 되면 된다, 내가 잘 되면 된다, 남들보다 나가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상을 이분화해서 생각한다면, 현상을 강자, 약자로 이분화해서 생각한다면, 아, 난 강자가 돼야지. 그들 돕기보다 나도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강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잘 됐으면 바라고, 그러길 원하나요? 저는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하고 강자인다 해도 타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잘 돼봤자 타인의 고통이 더 제 고통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무리 제가 좋아져 봤자 타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인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제가 그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잔디밭에 다른 잔디들이 고통스러우면 옆에 있는 잔디들도 그게 옮기는 것처럼, 세이버님의 의식 자체가 우리로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타인은 제가 영향을 초래하다 보니까 제가 타인의 고통에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자신의 발전은 저 혼자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타인의 발전이 자기 나름대로 하겠지만 제가 그 타인의 발전이 어려울 때 제가 그 타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 능력이 있으면 제가 그 타인을 돕고 싶었죠. 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방보다 억압하는 사람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게 더 쉽고요. 그런데 왜 해방 쪽의 길을 가려는지요? 저는 타인이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억압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타인을 억압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그 억압된 타인을 해방시켜야 되는 당위감 속에서 당연히 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가 그 억압하는 사람을 타인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몇 가지 단어로 나열한다면 무슨 단어로 나열하시겠습니까? 제 자신의 가치는 자기 발전과 동시에 타인을 위한 헌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대단하시군요.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